여러분 안녕하세요. 당뇨 알아야 낫는다의 민정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요. 당뇨병 환자 수가 2012년 220만 명에서 지난해 270만 명으로 무려 20% 정도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당뇨병은 이제 예방하는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인 치료의 형태로 접근해봐야 할 텐데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고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나의 당뇨 이야기나 혈당 극복 노하우가 있으시면요. 전화와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전화는 02-318-2275, 318-2275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활짝 열어놨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저희에게 좋은 말씀 주실 최수범 교수님 모셔봤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당뇨병 하면 혈당 조절이 안 되는 병이다. 이렇게 막연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당뇨병이 어떤 병인지 한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 볼까요? 예, 당뇨병이 상당히 많은데 합병증 오고 그런다고 저 걱정들 많이 하잖아요. 그 이유가 치료 안 되는 이유는 환자가 당뇨병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해요. 한번 저 슬라이드 보시죠. 우리가 음식을 꼭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음식을 먹으면은 음식이 소화돼서 포도당으로 피 속으로 들어오고 그 포도당 우리 몸에 열려져 아미노산도 그렇고 이것이 우리 필요한 것이 몸인데 세포인데 세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에서 나오는 인슐린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 인슐린이 동화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이 목표를 달성하려면은 소화되고 동화장이 있어야 되는데 당뇨병 어떻게 했냐면은 이 췌장이 망가져서 인슐린이 적게 나오거나 안 나오니까 피 속에 있는 포도당이 우리 이용당하지 못한 거예요. 세포 속에 못 들어가니까 우리 몸은 에너지 부족 상태가 되고 우리 피 속에는 포도당이 많이 남아서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병. 급기야는 몸이 그 에너지가 안 들어가니까 자기 몸의 옆에 세포를 파괴시켜요. 그걸 녹여가지고 포도당을 대신 먹으니까 몸 사이즈가 줄어들죠. 파괴되는 거죠. 그래서 각종 합병증 와서 사망하는 병. 그러니까 원인은 췌장이 인슐린이 적게 나오는 거죠. 한번 그림 보시면요. 당뇨 환자의 췌장을 보면요. 정상 세포에 비해서 당뇨 환자를 보면요. 파괴되어 있는 거 보이잖아요. 정상은 동그랗게 인슐린 세포가 잘 발달되어 있는데 당뇨병 환자의 경우는 그것들이 파괴되어 있어요. 당뇨병 환자한테서만 이런 일이 나타나죠. 그래서 당뇨병 원인은 췌장이 파괴된 것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까 병을 고치려면 원인을 먼저 고치는 게 가장 중요하죠. 네, 췌장의 기능이 약해져서 인슐린을 제대로 분비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당뇨병에 걸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기존의 많은 치료법이 이렇게 췌장의 근본 기능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높아진 혈당을 낮춰주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이런 치료법들이 나중에 문제점을 또 일으킬 수가 있다고요? 그렇죠. 원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혈당이 높으니까 합병증 온다고 그래가지고 혈당 떨어뜨리기 위해서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식사를 작게 먹으면 포당이 적게 되니까 혈당 떨어지고 소변으로 포당 빠져나오게 하는 약도 있고 그런 방법들은 혈당은 떨어지만 그 목적인 우리 췌장에서 나온 인슐린 나온 것이 우리 몸이 영양분 잘 먹었는데 먹지 못하게 되는 거죠. 기존의 치료 방법에 많이 쓰는 것이 이제 먹약 치료한 건데 먹약 치료 방법은 먹으면 먹을수록 췌장 기능이 점점 망가진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보면은 먹약 먹으면 하나부터 시작했다 두 알, 세 알, 네 알 점점 증가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자기 그 약이 증가한다는 건 자기 몸의 중요한 부분이 망가진다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더 증가시키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게 당뇨병이 치료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약이 증가하는 거 봐서 점점 더 나빠진다 볼 수 있죠. 그 혈당 올라가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사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먹약을 먹었는데 중요한 일이 뭐냐면 전 세계적 아주 유명한 연구 결과를 봐더라도 이게 다 알고 있지만 먹약을 먹으면 췌장이 1년에 4%씩 감소하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죠. 감소하니까 먹약을 더 많이 먹게 되는 거죠. 오히려 췌장이 인슐린 적게 나는 거 점점 병의 심도가 더 심하게 악화된다 볼 수 있죠. 그래서 문제점이 많다고 보는 거죠. 네,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약을 복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잘 낫지 않기 때문에 당뇨병은 평생 관리해야 되는 병이다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항상 당뇨병은 완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이유가 인공췌장기 치료라는 새로운 치료법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네, 치료법인가요? 예, 인공췌장기 치료법은 이게 먹는 약이나 이런 것에서 췌장을 자극해서 오히려 췌장기를 떨어뜨리고 그런 치료가 아니죠. 올가르게 치료인데 한번 그림 보시죠.
당뇨병 때 가장 큰 문제가 식사 후에 췌장에서 인슐린 많이 나오고 식간에는 조금 나오는 거예요. 저거 크게 올라갔다 파란색 좀 움직여야 되는데 당뇨병 때는 이 췌장 기능이 떨어져 있으니까 췌장세포 사실 망가져 있으니까 저렇게 빨강처럼 작게 나오게 되죠. 그 인공췌장 치료는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자기 정상 췌장 같이 파란색으로 나온 거 똑같이 이 노란색으로 인슐린 공급해 주는 거보자. 저 정상 췌장이 똑같은 방법이 되는데 이전에 치료 방법이 먹는 약도 있고 인슐린 치료, 인슐린 주사법과 영 다른 방법입니다. 인슐린 주사법은 이렇게 24시간 지속하는 인슐린 주로 쓰니까 이렇게 큰 폼을 열게 되죠. 실제로 인슐린은 이런 식으로 3번 들어가야 되는데 한 번 이렇게 들어가니까 고혈당과 저혈당을 막을 수 없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인슐린의 분비 패턴인데 분비 패턴이 기존의 방법은 절대 안 맞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죠. 합병증도 많이 오게 되고요. 그래서 아마 어떻게 다른 거냐 하면요. 한번 그림을 보시면요. 저렇게 조그만 기계를 가지고 5g 되는 기계를 가지고 피부에 반차건 붙일 때 조금만 붙이면 됩니다. 수술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간단하게 누구든지 한 1초 있으면 뗄 쓰고 붙일 수 있고 그런 방법. 물론 이제 교육이 필요하겠죠. 저렇게 다른 방법입니다. 네, 앞서서 인슐린 주사와는 분명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 몸에 부족한 인슐린을 주입시켜준다 이런 의미로만 보면 주사와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그렇죠. 점이 다른가요, 교수님? 영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이 기존 치료와 인슐린펌프 치료하면 똑같은 사람은 기존에 인슐린 치료하다가 인슐린펌프 치료 바꿨더니 저혈당 나온율이요. 그 그림을 보시면은 약 15분의 1로 줄어듭니다. 노란 것이 기존에 치료한 사람을 인슐린펌프 들어갔더니 저혈당 나온율이 굉장히 줄어들었죠. 그래서 그 이유는 아까 말한 대로 인슐린이 피 속으로 흡수되는 율이 인슐린펌프 때는 기초 인슐린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일정하게 잘 들어가고 변화가 없는데 인슐린 주사 맞을 때는 할 때마다 굉장히 큰 차이가 나타나서 인슐린 장애 그다음에 저혈당이 더 많이 오게 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고 이런 이유 때문에 인슐린펌프 치료 나왔는데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스웨덴에서 국책과제로 나라 정부에서 한 겁니다. 보면은 18,000명에 대해서 7년 동안 기존의 인슐린 주사 맞는 방법과 인슐린펌프 치료 방법, 인공췌장 치료 방법, 인슐린펌프가 인공췌장 방법으로 7년 동안 해봤는데 그 생존율을 보면은요 인공췌장 치료가 월등하게 많이 살아있다. 빨간 것은 기존의 치료죠. 인슐린 주사 방법. 총 생존율도 보더라도 앞에 거는 심혈관 때문에 죽어서 생존율이고 총 생존율을 보더라도 인공지능 치료가 훨씬 더 7년 동안 보니까 많이 생존해서 기존 치료보다도 합병증이 적게 오니까 훨씬 더 생존율이 높다. 오래 살 수 있다. 그렇게 밝혀내서 같은 인슐린 치료라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실제로 임상해 보면 아주 많은 차이 났다 해서 전 세계도 당뇨병 합병증을 예방하고 환자를 사랑하는 의사들은 인슐린펌프 치료를 많이 하고 있죠. 네, 어떤 병이든 초기에 치료를 시작하면 효과가 좋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췌장기 치료법도 마찬가지일까요, 교수님? 그럼요. 우리가 점점 나빠지는 치료한다는 거, 그 치료 자신이 나쁘게 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나쁜 걸 적게 빨리 하면 되죠. 그래서 이게 2003년도에 발표된 세계적인 논문지를 보시면요. 맨 밑에가 1년 이내, 그 다음에 2년, 5년 동안 당뇨병 알타가 인슐린펌프 치료했고 6년, 10년 알타가 왔고 10년, 15년 동안 먹냐마가 왔는데 그 사람들 나눠서 보니까 일찍 온 사람은 1년 후에 보니까 치료 안 했는 상태, 완전히 췌장 회복해서 좋아진 상태가 약 64% 정도 되죠. 22명, 14명, 2년, 5년 늦게 온 사람은 더 많이 조금 낫죠. 그죠? 18명, 8명, 6년, 10년 된 36, 12명. 그래서 일찍 인슐린펌프 치료만 치료해서 췌장 기능이 더 빨리 회복을 한다. 왜냐하면 더 많이 망가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일찍 하면 할수록 췌장이 잘 회복한다는 것이 초기 때 하는 게 훨씬 좋다는 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 당뇨병 보고한 다음 슬라이드 보면요. 이렇게 1년 이내 온 사람 또 1년 5년, 5년 10년, 10년 이상 된 사람을 꼭 인슐린펌프 치료해서 인슐린이 얼마나 만들어지느냐 똑같은 포장 줬을 때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1년 이내 온 사람이 훨씬 빨리 회복하죠. 똑같은 치료했는데도 10년 있는 사람은 상당히 덜 회복하고요. 중간이요. 그래서 인슐린펌프를 초기부터 해가지고 빨리 췌장 기능을 회복하는 가장 좋겠다. 그것이 더 완전히 낫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당뇨 알아야 낫는다 시청하고 계십니다. 방송 보시면서 나의 당뇨 이야기나 혈당 극복 노하우가 있으시면요. 전화와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전화는 02-318-2275, 318번에 2275번이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활짝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네, 이제 최근에 인공췌장기 치료로 치료법을 바꾸신 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만나보고 왔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달려온 곳은 경상북도 포항. 이곳에 오랜 세월 당뇨와 싸우고 있다는 분이 계시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 길 오시다 수고 많았습니다. 바로 이분, 정창근 씨를 만나봅니다. 정창근 씨에게 당뇨가 찾아온 건 40대. 피곤함은 있었지만 직장인이라 의뢰 그러려니 했다는데요. 한 25년 됐어요. 25년요? 예. 그러면 굉장히 오래됐어요. 오래됐죠. 크게 당뇨에 돼가지고는 크게 많이 보편화가 안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예, 그렇죠. 젊고 이러니까 먹는 거 다 먹고 술도 많이 먹고. 당뇨 판정을 받긴 했지만 당뇨에 대한 인식 자체가 낮았던 탓에 대수롭지 않게 여겨 관리를 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다 보니 서서히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데요. 몸에 가장 좋은데 첫째 피로가 많이 오지. 피로도 많이 오고 또 이 발도 저리고 또 눈도 침침하고 모든 이렇게 자기 느낌 있잖아요, 그죠?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 당뇨 판정 이후 10년이 지나면서부터는 당뇨로 인한 합병증 증상까지 나타났다는 정창근 씨. 눈이 침침해지더니 책 읽는 것도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하고 살도 점점 빠지더니 급기야 8kg이나 체중이 줄면서 더러 겁이 났답니다. 합병하는 건 첫째 눈이잖아. 눈, 장기 이런 거 우리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혈액 투석하고 이런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보고 이 당뇨가 상당히 무서운 거다. 이렇게 느꼈지. 그래서 아이고 눈이 번쩍 뜨고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매일 운동과 식이 조절을 하며 관리를 시작한 탓에 다행히 더 나빠지진 않았다는데요. 하지만 높아진 혈당은 좀처럼 관리가 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활기차 보이는 정창근 씨. 그가 다시 지금의 활력을 되찾게 된 비결이 있다고요? 아버님, 안 힘드세요? 살려면 해야지 인슐린 이거 달고부터는 확실히 이거 컨디션이 좋아. 컨디션 좋아요? 예. 보여줘요. 네. 그거예요? 예, 여기. 무언가 꺼내서 보여주는데요. 바로 인공췌장기. 과연 정창근 씨의 말대로 그의 건강엔 변화가 생겼을까요? 216. 이거. 그런데 여전히 혈당이 높은 편? 이거 많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 전에 400에서 올라갈 때보다는 훨씬 덜 나갔지. 이거 216 같으면 그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내 체형적으로는 정상이라. 내 체형적으로는. 그러면 가신 지가 얼마나 되셨길래? 그 이제 한 달 아예 안 됐는데. 한 달도 안 되셨는데? 예. 인공췌장기를 달고 생활한 지 이제 한 달도 채 안 됐지만 그동안의 변화에 놀랄 정도라는데요. 가장 큰 변화는 400이 넘던 혈당 수치가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건강식품 있잖아요. 뭐가 좋으니 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걸 몇십만 원씩 먹고 100몇십만 원씩 먹어도 일시적으로 약간 그런 게 있지. 그거는 치료가 안 되거든.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볼 때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나 항상 보면은 내가 참 이제 술은 내가 지금 안 먹는데 커피 사줘가면서 내가 봉을 하는 인슐린 펌프를 하라고 자꾸 내가 강요를 하죠.
이제 적극적인 당뇨 탈출을 위해 한 발을 새롭게 내디딘 정창근 씨. 한 걸음 한 걸음 건강을 위한 그의 힘찬 행보는 이제 시작입니다. 네, 정창근 씨 만나봤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요, 전에도 특별히 합병증 증상은 없었지만 체중이 계속해서 빠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합병증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치료법을 바꿨다고 하는데요. 교수님, 이 합병증 누구나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오기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할까요? 네, 그렇죠. 온몸이 다 오는 거죠. 왜냐하면 온몸 세포가 똑같이 다 에너지 부족 상태에 빠지니까 모든 세포가 에너지 부족이니까 모든 세포죠. 당뇨병 합병증 오는 거 대표적인 예를 보면 한번 그림을 보시죠. 첫째, 온몸이 다 오죠. 이게 중풍이 많이 오죠. 뇌혈관 장애가 많이 와요. 혈관이 동맥경화증 많이 오니까 눈에 있는 혈관이 파괴돼 가지고 망막증 와서 실명되는 경우도 많고, 또 잇몸 질환이 잘 낫지 않죠. 그 치료할 때 잇몸이 다 빠져서 이가 빠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경이 합병증 와서 신경 조직이 파괴되면 굉장히 아픈 걸 느끼죠. 팔다리 쑤시고 아프고 잠 못 자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심장에 대한 혈관이 망가서 협심증, 심근경색증 와서 사망하는 일도 많고, 신장에 대한 혈관이 망가져서 요독증 오다가 혈액투석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또 자율신경 장애 때문에 성생활을 못하게 발기부전에 빠지고, 또 다리 같은 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고름이 생기니까 족구병물 때문에 다리를 절단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시다시피 당뇨병은 온몸의 세포에 공통적으로 에너지 부족하게 상태니까 온몸이 모든 곳에 다 오게 되는 그런 병이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아주 심하게 오는 사람들을 보면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당뇨병의 접구 질환이 많이 오고, 이게 교통사고 때 결단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거죠. 정상인보다 10배 정도 다리를 절단하게 되니까요. 이것도 이제 당뇨병 치료를 적절히, 그러니까 오면 하면 되는데, 아까 이제 올바른 치료 방법을 해야만이 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치료 방법 잘 의사들, 환자와 의사 잘 선택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장애자가 되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이 눈에 있는 혈관이 망가져가지고서 망막증 오게 되죠. 즉, 왼쪽에 있는 것은 망막이 망가지기 전인데, 당뇨병 때문에 모세혈관이, 눈에 있는 모세혈관이 망가져서 없어지니까 저렇게 죽어버리죠. 그래서 눈에 망막증이 와가지고 시력이 없어지게 되죠. 이것도 당뇨병 치료를 잘 해야 되는데 잘 하지 못했을 때 저런 일이 오게 되죠. 다음 슬라이드. 그다음에 이제 신장도 아까 얘기했죠. 신장이 망가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하게 되죠. 혈액투석실의 한 80%가량, 70% 이상이 당뇨병 때문에 신장이 나빠서 투석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도 초기부터 치료를 잘해야 되는 것이죠. 혈당 높다 그래서 금방 오는 것이 아니고 한 15년, 20년 뒤에 오는 거니까 15년 전부터 혈당 조절 잘하고 있어야 된다는 걸 아셔야 될 겁니다. 이런 여러 종류의 합병증이 와서 사람 몸을 많이 괴롭히게 되는 것이 당뇨병이죠. 네, 이렇게 온몸 어디에서 어떻게 올지 모르는 합병증. 그렇다면 인공췌장기 치료법의 합병증 예방 효과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네, 인공췌장 치료는 이제 잘 먹으면서 혈당이 정상화되니까 영양소도 좋게 만들고, 또 자기 체장과 똑같은 방식의 인슐린 공급하니까 체장 똑같이 있는 것처럼 동작하니까 마치 당뇨병 아닌 것처럼 되니까 우리 건강하게 되는 거죠. 물론 혈당치도 정상화, 잘 먹으면서 혈당이 정상화돼야지 합병 예방하는 거죠. 한번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그중에서 이제 보면은 혈당이 높은 걸 나타내는 게 당화 혈색소인데 3, 4개월의 혈당제 평균을 말하는 겁니다. 6% 정도는 정상인데 6, 7, 8, 9 올라가면 10위까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망막증, 신장증, 말초신경장애, 미세단백뇨, 신장합병증이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혈당이 정상화돼야 돼요. 근데 혈당이 정상화되는 거 중요하지만은 잘 먹으면 혈당이 정상화되고 적게 먹으면 혈당이 정상화되면은 오히려 에너지 부족 상태, 영양 상태 때문에 당할수가 6%라도 합병증 온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잘 먹으면 혈당이 정상화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네, 그렇다면 합병증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분들에게는 어떤 치료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합병증은 이제 우리 몸이 서서히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21세기 아주 제일 유명한 연구라는데 당뇨 전염과 합병증 연구 DCCT인데 10개
이 29개 당뇨병 센터가 10년간 연구한 결과인데 그 결과 한번 보시죠. 이 결과는 전에 치료한 사람과 전에 치료 방법도 과학적 접근 발전하니까 그래서 보통 치료 방법과 인식펌프 치료 방법을 비교해 봤더니 10년 후에 봤더니요. 인식펌프로 치료한 사람은 혈당도 정상화되면서 영양 상태도 좋아지니까 망막증, 신장합병증, 심강합병증이 거의 60% 감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정말 이제 당뇨병을 무조건 합병증 무조건 온다고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치료 방법 올바른 치료 방법 합병증을 막을 수 있구나 알려줘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애들 인식펌프 치료하기 시작했죠.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실제로 당뇨병 치료에서 무서운 게 합병증 무서운 게 망막증인데 보면은 초기 환자나 이미 합병증 환자들 보면은 인슐린펌프 치료하면은 기존의 인슐린 치료에 비해서 합병증률이 굉장히 떨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합병증이 있더라도 인슐린펌프 치료하면 합병증을 훨씬 좋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저희 당뇨 알아야 낫는다에서는 여러분들의 당뇨 치료 이야기나 혈당 극복 노하우에 대한 제보 받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로 함께 하시면 되는데요. 전화는 02-318-2275, 318-2275고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저희 앞으로 문자 남겨주고 계십니다. 어떤 사연들이 올라와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뒷번호 7258님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당뇨를 12년째 앓고 있는데 발의 감각이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몇 달 전부터 발바닥에 조그만 상처가 생기더니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인공췌장기를 시작하면 증상이 나아지나요? 해주셨습니다. 교수님, 아무래도 족부 병변에 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데 굉장히 무서운 합병증이잖아요. 어떨까요? 장애자가 되는 거니까요. 다리 절단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인슐린펌프 달면은 기본적인 그 당뇨병 원인이 없어지니까 다 낫게 되죠. 다리를 절단하는 경우는 상당히 없어집니다. 다른 치료할 때 절단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그 연구 결과를 보시죠. 한국과 세계 당뇨병학회에 보고된 건데 인슐린펌프 치료하는 병원이 있고 인슐린펌프 치료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연구병원이 그거고요. 치료하는 다육번 일일이 있는데 이 당뇨병 환자들이 족부병변이 와서 상당히 심해졌어요. 그랬더니 다리 절단하는 일을 보면은 인슐린펌프 치료하지 않고 있는 병원이 훨씬 많다고 보고해요. 65.4%, 50.8%죠. 인슐린펌프 치료하는 연구병원이 21%를 수술했다는데 그 수술도 발가락 한두 개 자른 것이 밑에 큰 다리 자른 건 아니니까 거의 정상과 똑같은 거죠. 이렇게 치료 방법에 따라서도 합병증을 낫게 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다는 게 잘 알려져 있죠.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인공췌장기 치료에 관해서 관심을 주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인공췌장기 치료법, 부작용은 없는지, 주의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궁금하네요. 네, 인슐린펌프 치료의 부작용이라 하면은 아주 희귀하지만은 아주 약간 아직 가는 바늘에 그냥 반짝고 붙여놨는데 그 위생 상태 좋지 않으면 약간 염증이 생길 수 있죠. 1년에 한두 명 정도. 근데 그거는 항생제 되면 그냥 나니까요. 그 정도가 부작용이고요. 그 인슐린펌프 치료할 적에는 알아둘 사실이 먹고 싶은 음식은 양껏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수술하는 건 아니에요. 본인이 그냥 누구든지 1초면 달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교육이 필요하죠. 이것을 꼭꼭 인슐린펌프는 입원해가지고 일주일 내지 14일 정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인슐린 나오는 양을 잘 재고 맞춰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24시간 동안 혈당 조절이 거의 정상화되는데 이전에는 이제 적게 먹으려고 노력했지만은 정상과 똑같이 먹으면 영양분 잘 먹으면서도 자기 체장 하나도 붙었으니까 정상 체장이가 똑같이 돼서 혈당이 정상화되니까 이제 건강해지죠. 당뇨병 합병증이 예방되고 눈 나쁜 거 눈 좋아진 경우도 많이 보고되고 있고요. 치료가 가능한 거 알려져 있고 또 인슐린펌프 치료는 55g이 아주 작은 거 휴대폰 정도 되는 거니까 바깥에 꼭 안 보이고 다녀도 되고 프라이버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화영 당뇨병 환자들도 많이 와서 학생생활 하는데 많이 도움되고 있습니다. 남한테 안 들키고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최수범 교수님과 함께 새로운 당뇨 치료법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서 독감이 유행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쌀쌀해졌다고 운동 게을리하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